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골 때리는 한 며느리에 대한 사연인데요. 일부러 이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러는 건지, 만일 일부러 이러는 거라면 이 며느님 정말 고단수이시네요. 시어머니 제대로 뒷목 잡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 당돌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유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단 한 사람 유쾌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분은 제 엄마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엄마는 매일 부글부글이었습니다. 맹랑한 거세게 또 당했다. 분명 알고 있었는데 또 당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하셨었죠. 상대는 바로 저희 새언니였습니다. 저희 새언니는 정말 고단수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새언니를 정말 좋아해요. 사람이 유난히 밝기도 한데 티 하나 없이 너무 해맑다 못해 투명할 정도거든요. 그런 새언니였으니까 아직도 제 새언니로 있을 수 있는 거지. 만일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거나 조금이라도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면 이혼해도 벌써 이혼했을 겁니다. 어쩌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을지도 몰라요. 우리 엄마가 대단한 적수를 만나게 된 거죠. 엄마는 오빠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꼭 결혼해도 엄마랑 살아야 한다고 세뇌를 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의 말은 그랬어요. 늦게 결혼해서 죽을 똥 살 똥 너를 낳았는데 너는 내 피와 살과 목숨과 맞바꾼 그런 아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참 우습게도 2년 뒤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제게는 단 한 번도 오빠에게 항상 했었던 죽을 똥 살 똥이란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저는 그냥 거저 태어났었나 보더라고요. 암튼 엄마는 오빠에게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한다고 교육을 시켰었는데 그때도 오빠는 생각 없이 그럴 것이라고 대답을 하곤 했었죠. 뭐 정신 나간 놈이라고 봐야겠죠. 여자들, 특히 아들에게 집착하는 엄마들한테는 아들이 같이 살겠다고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이 어떤 대단한 힘을 갖게 되는지 오빠는 절대 몰랐었던 거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오빠는 몇 번의 연애를 했고 결국 결혼을 하겠다고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지금 제 새언니입니다. 새언니의 첫 인상은 방긋방긋 웃는 상 그 자체였습니다. 꽤 미인상이었고 웃는 상이라 그런지 첫인상이 매우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에게 집착 심한 우리 엄마 눈에는 그리 보이지 않았었겠죠. 살살 눈웃음 치는 게 비열하다고 했었나? 속내를 알 수 없는 얼굴이라고 했었나? 그리고 새언니 얼굴이 고양이 상이라서 첫인상이 너무 세다는 말도 했었죠. 그럼 엄마는 어떤 상을 좋아하냐 했더니 개상을 좋아한다네요. 저는 제 엄마가 여자 얼굴을 볼 때 개상을 좋아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만일 새언니가 개상이었어도 엄마는 분명히 고양이상을 좋아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냥 오빠의 아내 자리로 인사온 새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였겠죠. 암튼 첫인상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고 첫 만남 자리에서 엄마는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 만만한 시어머니 아니다. 우리 아들 네 남자로 만들려면 나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한다. 내가 죽을 똥살똥 낳은 우리 귀한 아들 어디 쉽게 내줄 거라 생각하니? 어디 한번 슬슬 시동을 걸어볼까? 라는 마음 말이죠. 엄마는 기가 막히게도 첫 만남에서 새언니에게 합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라면 결혼을 다시 생각할 만큼 기겁할 일이죠. 그런데 엄마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우리 집은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빠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각 집안마다 카풍이라는 것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들 교육을 그렇게 시켰었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하면 꼭 함께 살자고 말이죠. 그리고 어른들하고 함께 살아봐야 이것저것 배우는 것도 많고
행동거지와 말이 더 조심하는 법이랍니다. 금방 더 친해질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됐는데 서먹서먹한 것보다는 같이 살면서 얼른 친해지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 합가라고 하면 주랭랑 친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아들이 좋으면 그 정도는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아가씨? 아빠가 엄마를 쿡쿡 찔러댔지만 엄마의 입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정말 되도 않는 말을 하는 엄마를 보면서 딸인 제가 다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오빠도 엄마를 황당 그 자체, 헐 대박일세라는 표정으로 쳐다만 볼 뿐, 너무 기가 막힌 말을 엄마가 하니까 대꾸도 못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새언니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엄청 경쾌한 목소리로 그리고 순수한 얼굴로 말이죠. 가풍 엄청 중요하죠. 아, 그런 가풍이 있었군요. 오빠가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길래 저는 모르고 있었네요. 그런데 같이 살아야 하는 게 혹시 얼른 친해져야 하는 이유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친화력 하나는 정말 좋거든요. 오늘 안으로 모든 분들하고도 친해질 수 있으니까 그 이유라면 같이 살지 않아도 충분히 친해질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를 좋아하긴 하는데 오빠가 저를 더 좋아해요. 원래 여자는 자기를 더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하는 법이잖아요. 결혼도 오빠가 하도 하자고 졸라대서 하는 건데 제가 희생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유치한 엄마의 싸움에 만만치 않게 대응하는 새언니였습니다. 첫 대결은 새언니의 승이었죠. 이후 더 대박이었던 건 이건 지금 생각해도 완벽하게 엄마의 KO 패였는데 새언니가 또박또박 눈웃음 살살 치면서 엄마한테 저리 말하니 엄마는 살짝 열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같이 살지 않고 처음부터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했었죠. 떼어줄 재산도 별로 없는 양반이 그 말을 하는데 엄마가 나가도 너무 나가는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재산이 우리 집에 있나? 하고 딱 10초 정도 생각하긴 했었네요. 이렇게 시작하기도 전에 부모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자식한테 부모 노릇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 가풍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친해져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집은 원래 그렇다고요. 우리 아들은 옛날부터 그리 교육을 받고 컸다고요.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면 장난스럽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이런 거 원래 결혼하기 전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나중에 탈이 없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집 가풍을 잘 따르고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들이어야지만 나중에 재산도 물려주고 하는 거지. 제멋대로 하는 자식에겐 그럴 마음 전혀 없어요. 농담처럼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해야지만 뭐라도 하나 더 얻어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비단 저런 말을 하는 게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다들 저리 하시는 건가요? 갑자기 엄마가 새언니 앞에서 딴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알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막 얌전 빼고 근엄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은, 아직 시어머니 될 분을 만나보지 못한 저이기에 만일 제가 만나게 될 시어머니도 저런 모습이라면 결혼이란 걸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딸인 제가 봐도 엄마의 말과 행동은 좀 노답이었거든요. 아들 결혼시키기가 저렇게 싫은 건지 아니면 자기가 한 수 위라고 마침표를 찍고 싶어 저러는 건지 한편으론 엄마가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새언니를 택한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맹추같이 마마보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오빠는 새언니 보이로 갈아타기로 마음을 먹은 듯 하더군요. 단수로 따지자면 엄마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새언니는 고단수였거든요. 에이,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재산 이야기 하시면서 줄 듯 안 줄 듯 자식들하고 줄다리기 한다던데. 오빠네 집 부자야? 왜 말 안 했어? 그렇게 부자면 내가 더 빨리 결혼하자고 했을 텐데. 어머니가 앞에서 저리 말씀하실 정도면 돈이 엄청 많은 건가?
그럼 같이 살면 바로 재산 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같이 사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도 이런 거 확실하게 얘기해야 탈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원래 자식들도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법이거든요. 언제 주실 건데요? 그리고 규모는 얼마나 되는 건데요?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딜이 되죠.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판단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정확한 액수와 규모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때 엄마는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새언니와 상대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얼른 포기하고 새언니와 동맹을 맺는 것을 택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했어야만 엄마가 마음고생을 덜하는 것이었는데 엄마는 크나큰 실수를 하고 말았죠. 새언니와 끝날 때까지 붙어보기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새언니의 당돌하면서도 당차게 엄마에게 하는 말들을 보면서 저도 새언니에게 반했고 아빠마저도 새언니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 그 누구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못했었는데 우리 엄마가 좀 기가 센 편이긴 하거든요. 아빠도 엄마 앞에선 절절 맸었고 오빠는 뭐 말하면 입 아픈 정도였고요. 그나마 딸인 제가 엄마에게 대꾸하는 정도였었는데 그동안 우리 집안에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엄마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순간이었죠. 오빠는 결국 새언니와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도 딱히 새언니와의 결혼을 말리고 들진 않았어요. 새언니 조금만 보면 빠지는 것도 없었고 남들에게 보여줬을 때 잘났으면 잘났지 절대 못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엄마한테 고분고분하지 않은 것이 탈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엄마는 그런 새언니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의 치밀한 계획도 세워놓긴 했었고요. 엄마의 철두철미한 계획은 바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교육시키기 위함이다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엄마는 무조건 주말에는 집에 와서 식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새언니가 말했었던 것처럼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친화력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되 그것도 자주 보고 살 비비고 식사를 함께 해야 진정한 식구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식구란 자고로 자주 밥을 먹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그 말에는 새언니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엄마의 뜻을 따라 주었습니다. 엄마는 새언니가 오는 주말마다 청소를 게을리했고 일거리를 만들었고 하물며 밥도 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새언니 얼굴 생김새만 봐서는 무도 제대로 못 살 것처럼 생겼는데 청소며 엄마가 만들어 온 일거리며 게다가 밥까지 척척 다 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메뉴를 말하고 냉장고에 재료가 있다고 일러주기만 하면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서 척척 해내더군요. 절대로 이건 어디에 있나요? 저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본인이 알아서 주방을 몽땅 다 뒤져서라도 해내는데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되었었나? 새언니 이제 시댁에 그만 오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왜 벌써 지쳤냐고 힘든 것이냐고 이건 다 교육상 필요한 것이고 너를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는데 엄마가 말실수를 하긴 했습니다. 가르칠 거면 새언니 혼자 사게끔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옆에서 잔소리 좀 하면서 했었어야 했는데 정말 엄마는 새언니가 올 때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거든요. 새언니가 알아서 했는데 뭘 교육을 시키고 가르친다는 건지 아니나 다를까 새언니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더군요. 어머니, 더는 못하겠어요. 사실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머니, 이렇게 더럽게 사시면 안 돼요. 아버님이 성격 좋으시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지. 어머니 정리정돈 하시는 거 오히려 저한테 배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주말에 늦잠도 못 자고 평일에 못한 일 주말에라도 집안일 해야 하는데 왜 제가 이걸 계속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그냥 앉아만 계시잖아요. 그냥 저 시켜 먹으려고만 하시면서 저 이제부터 안 올래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 집에서 밥 먹을 테니까 오늘부로 종료할게요.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려고 했었던 거야. 안 그래도 다음 주부터 너 요리 가르치고 살림 가르치려고 했었어.
왜 하는지 모르겠다니? 다 진정한 식구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르니? 그러기에 내가 애초에 같이 살자고 했었잖아. 만일 같이 살았으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번잡스러움은 없었겠지? 그래서 어른들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야. 엄마는 의기양양하게 새언니의 말꼬투리를 잡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완전 오산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엄마는 새언니가 하는 말에 반박도 못하고 또 패배하고 말았거든요. 어머니, 저 대학 졸업하고 바로 독립했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요리며 웬만한 집안 살림들은 다 할 줄 안다고요. 제가 봤을 땐 솔직히 어머니가 저한테 배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랑 내기하실래요? 100만 원 빵? 누가 더 요리 잘하고 정리정돈 잘하는지요? 그리고 저 정리수납 전문가 자격증도 있다고요. 어머니보다 훨씬 더 잘할 자신 있는데 어떻게 저랑 내기하실래요? 제가 봤을 땐 어머니 살림 수준이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결국 말 한마디도 못하고 쩔쩔매는 엄마가 안쓰러웠는지 아빠가 나섰습니다. 앞으로 오지 말라고 말이죠. 그동안 고생했다고 음식하느라 애썼다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나를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어요. 아빠 생각에 맨날 당하기만 하는 엄마 편을 들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들 알죠. 엄마가 좀 과하고 엄마가 좀 모순덩어리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가지는 개편이라고 아빠도 엄마가 맨날 당하기만 하니까 좀 짜증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빠가 그럴 만도 했던 것이 그 전까진 세원이는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엄마와 줄다리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엄마의 말이라면 항상 습관적으로 이 말이 바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래야 하나요, 어머니? 라는 말이죠. 엄마가 먼저 시어머니의 권위를 포기 못한 건 맞지만 세연이는 거의 엄마의 모든 말에 예스보다는 노를 외쳤고 예전에 이유 없이 따라 주었던 것도 왜 그래야 하냐고 엄마에게 되묻곤 했었죠. 시골에서 오랜만에 친척이 올라오시니 퇴근 뒤에 들러라. 그것도 노. 아는 친척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죠? 이런 거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니? 이런 말에도 새언니의 취향은 확고하니까 그것도 노. 라는 말을 하며 왜 그래 하는 것이냐고 엄마에게 되물었었죠. 엄마도 점점 새언니가 그러니까 괘씸해서 더 권위적인 시어머니의 위치를 포기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언니가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면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엄마가 이해가 안 갔는데 모든 엄마의 말에는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행동하는 언니도 슬슬 이해가 안 가긴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빠가 나섰던 것이었죠. 그동안 고생했고 너 잘하는 거 아니까 더 이상 오지 말아라. 그래도 세아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지적질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네가 자격증도 있고 아주 깔끔하고 똑똑하게 일 처리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자기한테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건 네가 좀 너무한 말 같구나. 그건 네가 너무 버릇없이 한 말이야. 연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경험이란 건 학습으로 익혀지는 게 아니란다. 암튼 네가 잘하니까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가르칠 것은 없어 보인다만 네가 네 시어머니보다 훨씬 더 잘한다는 그 자신감은 집어넣어 두도록 해라. 그런 말은 아무리 그래도 입으로 꺼내는 것이 아니야. 알겠니? 그리고 오냐 오냐 하고 예쁘다 하면 너도 적당하게 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망둥이처럼 뛰댕기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는 현명한 아이니까 알아들으리라 생각한다. 얼른 가보거라. 그렇게 새언니가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는 것도 중단이 되었고 엄마는 실속도 챙기지 못한 채 패배감만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위로한 사람은 바로 아빠였었고요. 아빠는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이죠. 그동안 애들이 주말마다 들이닥쳐서 사실은 너무 불편했었다고. 이제 결혼시켜 주었으니 아들이랑 며느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말자고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분명히 엄마의 지혜가 필요할 날이 올 텐데
그때 요청을 하면 지회를 나눠주되 먼저 엄마 것을 나눠주려고 하지 말라 하더군요. 다 엄마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겠죠. 과연 그럴 날이 올까 싶었습니다. 우선 엄마가 먼저 마음을 넓게 써야 하는데 오빠를 향한 집착을 엄마가 그렇게 쉽게 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빠 말처럼 그런 일이 오긴 하더라고요. 바로 새언니의 어머니, 즉 저희 사돈어른이 편찮으셨을 때 결국 새언니는 엄마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사돈어른은 갑자기 쓰러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언니도 엄청 경황 없어했고 오빠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리고 둘 다 일을 하니까 아무리 간병인을 두어도 마음이 편치 않았었는데 그 간병을 엄마가 자처하고 나섰거든요. 아무래도 여자들만 쓰는 병실을 사용하다 보니 남자가 보살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에 결국 같은 여자인 엄마가 사돈어른 간병을 하시겠다 했던 거였죠. 새언니가 엄마에게 고맙다 말을 했었을 때 엄마는 그랬습니다. 여기는 본인이 신경을 쓸 테니 니들 단도리를 잘 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연세 드시면 이렇게 한 번씩 픽픽하고 쓰러지는 법인데 앞으로 더 종종 있을 예정인데 이런 일로 그렇게 호들갑 떨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런 모습 보이면 오히려 부모들이 더 불안해한다고 말이죠. 그땐 이상한 엄마라 보이는 게 아니라 듬직한 엄마의 모습으로 새언니 앞에 처음으로 돌아오긴 했었습니다. 니들은 니들 일이나 신경 써. 그렇게 앞에서 중농상하고 있으면 노인네들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혹시 안 좋은 곳이 있나 하고 의심부터 하는 법이야. 뭐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병원에 계시면 되는 건데 뭐 그리 호들갑이니? 괜히 니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더 근심만 쌓인다. 그리고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물어보면 그것도 아픈 사람 입장에선 짜증나는 법이야. 니들은 니들이나 똑바로 해.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게 바로 아빠가 이야기했던 연륜이었었나 봅니다. 여전히 엄마와 새언니의 사이는 엄청 좋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도 예전처럼 새언니가 엄마 하는 말에 왜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좀 줄긴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딸인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아닌데 좀만 비위 맞춰주면 다 빼내줄 그런 사람인데 아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선 그런 게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엄마와 새언니가 예전처럼 감정의 평행선을 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돈 어른의 일로 말이죠. 절대 지지 않으려고 했었던 여자들의 싸움. 결론적으로 누가 승리를 하고 누가 패배를 하느냐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겠죠.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엄마도 그렇고 새언니도 그렇고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편해지는 그날이 오긴 하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